또 다른 언론 보도가 하나 또 파장이 되고 있는데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국민의힘 관계자와 통화하는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픽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에 이제 통화 내용이 있었던 건데 이제 강승규 수석이 MBC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뭐 매국 언론이라고 지칭을 했고, 그러니까 당 관계자가 시민들을 총동원해서 시위를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강 수석은 주변에 그렇게 전해달라라는 요청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제 데모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텍스트로는 그러니까 문건으로는 녹취를 보지는 않았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 중에 흘러가는 보도를 네. 보면서 느낌은 이게 오히려 함정일 수도 있다. 함정에 걸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화 내용의 주요 보면은 무슨 매국 언론이란 표현 아니면 많이 알려라라는 거는 강승규 수석이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근데 전체 대화의 줄거리는 보면 그 녹취를 했던 상대방이 예. 지금 당 관계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당 관계자라는 사람이 가서 데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많이 모아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일종의 호응하는 식의 대화였거든요. 제가 알고 저도 선거를 같이 했습니다만은 예. 선거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강승규 수석이 갖고 있는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위치가 사실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저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저건을 우리 언론이 보도했던 것처럼 정말 이 관제 데모를 유도하고 관제 데모를 지휘했다고 하면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보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 항변하는 듯하게 얘기하는 거에 호응한 거라면 예. 저는 이걸 이렇게 크게 보도하고 우리 예.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게 될 만한 사안인가, 소위 말하는 우리 기자들 용어로 이게 근수가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이 지금 막 준비가 됐는데 저희가 아까 당 관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것 같아서 일단 지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통화 내용이 이제 더 탐사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시민사회 수석이면 이 관제데모 얘기를 괜히 듣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부적절하다. 뭔 소리를 하는 거냐라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뭐 낚였다라고 약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근데 실제로 저 이후에 MBC 앞에서 저분이 시위를 하신 사진이 있는 것 같던데요. 예, 뭐 그 그래가지고 보도까지 이제 더 탐사에 나왔습니다. 집회 신고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집회나 시위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건 그냥 팩트인 거고. 저 이 이야기가 나눠진 것도 너무나 팩트인데 네. 여기에 어떤 종류의 함정이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고 사실은 대통령실에 오히려 국민을 통합시켜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일종의 분열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게 시민사회 수석이거든요. 예. 국민 통합이 가장 시민사회 수석의 중요한 역할이니까. 근데 네. 이거는 정말로 이 MBC를 찍어가지고 공격해라라는 이 시위를 조장하는 일들을 자기 입으로 지금 한 게 정확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이게 뭐 관제 데모냐 아니냐 너무 옛날 개념이라 사실 뭐 이 관제 데모란 말이 뭐 이렇게 뭐 좋은 말 같지는 않은데 분명하게 대통령실 수석이 개입해서 이 집회와 시위가 특히 MBC를 공격하는 집회와 시위가 있었던 건 명백한 사실로 보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강승규 수석도 이건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이건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 사안에도 또 침묵하면 정말 대통령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건지 참 답답하다라고 네. 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이 공격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대통령실에서 정리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 대통령실 수석 같은 경우는 뭐 이름이 자주 나오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 좀 대통령을 많이 띄워주고 이름이 잘 안 나오게 도와주는 게 일일 것 같은데 아무리 네. 수석이고 아무리 비서실장이라도 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그런 얘기해요. 어쨌든 우리는 대통령이 비서다. 그래서 가급적 안 들어가는 게 맞지요. 근데 저거는 맥락을 한번 봐야 되는 거고 우리 이제 곧 지금 정기국회 열려서 국감 하잖아요. 네. 우리 장 의원님 운영이 계시니까 대통령실 불러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어제 저녁에 제가 뉴스를 흘러가는 이 녹취의 이 음성들이나 대화 내용을 보면
저쪽 상대방은 계속 얘기를 걸고 강승규 수석은 네네네 하면서 그렇게 끊으려 하는 듯한 인상을 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게 정말 그 관제 데모 MBC 앞에서 데모하라고 주문을 한 전화였는지 아니면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이거 흘러가는 식으로 빨리 전화를 끊어야겠다라고 한 건지는 저는 뭐 녹취 풀어놓고 그다음에 뭐 국감 운영위장에서 1대1 질의를 하다 보면 전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어쨌든 뭐 지인이든 당과 관계된 사람이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단칼에 거절할 수는 없으니 저도 그냥, 그래요. 저도 이제 선거를 하고 지금 뭐 그 유권자들하고 접하잖아요. 그러면 좀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다 아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저랑 동의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하지 마세요. 못하고 정치인이다 보니까. 네네 알아요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네. 저는 그런 경우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여쭤보자면 뭐 어쨌든 정무직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논란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강승규 수석이 뭐 예전에도 뭐 당무에 개입한다는 의혹도 있었고 뭐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건지 그건 좀 강승규 수석이 아마 저기 정치인 출신이고 그다음에 그 성격이 이렇게 직선적인 거에다가 일 욕심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구설이 많이 오르고 또 지금 전 내년 총선에 뭐 관여를 하겠다,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구설이 많이 오르는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비서의 입장으로서 저렇게 많이 그 거론되고 거명되는 게 옳지는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예. 아니, 왜 아직까지 저는 계속 수석을 하시고 계신 것도 신기해요. 그냥 예전에 그 안철수 의원한테 전당대회 때 네. 그 이제 뭐 수석실 직원들을 동원해서 뭘 했다 막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때 이미 사실은 수석직을 내려놓는 게 저희 국정 운영의 기본 질서나 틀로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거의 무한 사고를 치시면서도 계속 대통령이 강승규 수석을 저렇게 계속 중용을 하는 건지 그냥 두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전혀 납득이 되질 않고 사실은 일단 빨리 자리에 내려오시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특검을 하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시체적인 진실이 이 부분도 좀 정확하게 규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